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월북 미군 병사의 신변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거듭 규탄 입장을 확인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한 트래비스 킹 2등병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연락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군 사령부의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 측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면서 아직 북한과의 협상은 시작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On the UN side,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North Koreans acknowledge they received the message. I'll let you decide whether that constitutes an actual response or not. We've delivered the messages to North Korea, but we have as yet not received a response. 앞서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한반도 시각 2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킹 2등병의 신병 등과 관련해 정전협정 메커니즘에 따라 북한군과 관련 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을 뿐 실질적인 협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백악관도 여전히 킹 2등병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The White House, Department of Defense, State, the UN are all continuing to work together on this matter to ascertain information, as I just mentioned, to get all the facts about the well-being and the whereabouts of Private King. We have relayed messages through multiple channels to the DPRK that the individual crossed on his own, and we want him returned quickly, and we want him to be returned safely.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0시경까지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이며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 이후 5일 만입니다. We certainly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무부 역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24일 밤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타이완 정부는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지난해 이후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빈번하게 시험 발사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무분별하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과 한국, 일본은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공산 독재 정권의 무력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 일본 등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계속 주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권위주의의 팽창과 침략을 억제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안정, 번영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는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거듭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측에 서한을 보내 중국 관할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 석유 밀수를 조사하고 차단하라는 압박을 보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EU가 중국 측에 보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 내용입니다. VOA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싼싸만 중국 영해에 제재 대상인 대북 석유 제품 거래를 알선하는 여러 유조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관할 지역에서 포착된 선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다이아몬드 8호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최소 2차례 북한 남포항에 유류를 공급했으며 2022년 7월에는 중국 산사만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또 2020년부터 북한에 직접 석유 제품을 인도한 뉴콩코호와 유니카호의 중간 선박 역할을 해온 하이준호도 지난해 7월 이 지역에서 목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사만은 중국 푸젠선 동북부 지역 중국 항구와 가까운 해역입니다. 미국 등은 산사만에 불법 행위를 일삼는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국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석유 밀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들을 조사하고 이 선박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며 궁극적으로 이 선박들이 다시 산사만에 정박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가능한 빨리 중국 영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은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앞으로 지난 21일 전달됐습니다. 북한이 올해에만 2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대응 조치가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 측의 대북 역할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What I've shared with Chinese counterparts is this. We believe that you have unique influence, and we hope that you will use it to get better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한편 중국 측은 미국 등이 이번 서한을 통해 촉구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특히 대화 재개, 외교적 노력 강화, 정치적 해결 촉진과 관련된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IT 업체를 해킹해 공급망 공격을 가한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자사 네트워크 침투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했던 미국의 IT 기업 점프 클라우드 측은 24일 VOA의 관련 질문에 해킹 공격에 관여한 국가 행위자가 북한임을 확인했으며 미국 연방 사법당국과 협력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프 클라우드의 의뢰를 받아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해킹 공격에 관여한 주체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미로 천리마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올해 추가적으로 공급망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또 다른 사이버 분석 기업 맨디언트도 VOA에 이번 사건을 북한 연계 암호화폐 해킹 전문 조직 UNC 4899의 소행으로 확신한다며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암호화폐 탈취를 위해 공급망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해킹 과정에서 실수로 평양 류경동 소재 IP로 로그한 흔적을 노출했다면서 북한 해킹 조직이 서비스 공급업체에 침투해 연계단체를 해킹하는 공급망 공격을 통해 여러 곳을 한 번에 노리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금수품 거래 내역이 지난달 공식 무역 자료에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6월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는 유엔 안보리가 거래를 금지한 제품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인 HS 코드 73과 82, 84로 시작하는 제품 9개로 수출 총액은 57,381달러, 물량의 무게는 약 66톤에 이릅니다. 특히 가장 큰 거래액으로는 HS 코드 82에 해당하는 기타 농업용, 원예용, 임업용 수공구 7,500개로 33,376달러였고 이어 기타 밸브 1013달러어치와 곡괭이 5,734달러어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5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철강과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된 HS 코드 72,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